자, 위기의 순간이 오면 우리는 다들 위대한 리더를 찾게 되죠. 근데 도대체 뭐가 평범한 사람을 그런 위대한 리더로 만드는 걸까요? 사실 이거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계속 던져온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 고대의 지혜부터 아주 흥미로운 현대 사례까지 쫙 훑어보면서 그 답의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최고의 전략가, 제갈량의 말로 시작해 볼까요? 진정한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와, 이 말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리더십, 그러니까 힘으로 밀어붙이고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것과는 결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어쩌면 가장 조용한 리더가 진짜 가장 강한 리더일 수 있다. 이런 힌트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럼 우리의 여정은 시간을 아주 멀리 3000년도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지혜서 중 하나죠. 바로 주역을 통해서 리더십의 그 철학적인 본질, 그 영혼이 과연 무엇인지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주역을 떡 펼쳐보면 사라는 아주 흥미로운 글자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 한 글자에 군대 그리고 리더 이 두 가지 뜻이 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군대를 이끄는 거랑 공동체를 이끄는 걸 본질적으로 같은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왜냐? 둘 다 엄청난 지혜와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는 점에서 똑같다는 거죠. 주역에서는 이상적인 리더의 모습을 땅 속의 물이라는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와,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는 땅처럼 모든 걸 품어주고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그 안에는 예측할 수 없는 물처럼 깊이를 알 수 없는 힘과 위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갖춰야 한다는 뜻이에요. 딱 우리가 아는 사자성어, 외유내강, 바로 그 자체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고대에서 생각한 리더십은 단순히 권력이 세거나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자질, 핵심은 바로 도덕적인 권위, 그리고 오랜 경험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그런 지혜였던 거죠. 자, 지금까지 주역을 통해 리더십의 영혼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제는 위대한 전략가 제갈량을 통해서 그 리더십을 실제로 구현할 두뇌와 손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추상적인 철학을 현실로 끌어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더가 아무리 뛰어나면 뭐예요? 함께하는 사람이 영 아니면 모든 게 그냥 무너져 버리잖아요. 제갈량은 바로 이 현실적인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고 쓸 것인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거의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인재 채용 체크리스트라고 해도 믿겠어요.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죠. 가치관을 보려고 일부러 옳고 그름을 물어보고 위기 상황을 슬쩍 흘려서 용기를 테스트하고 특히 이익을 눈앞에 둬서 청렴함을 본다거나 술에 취하게 해서 그 사람의 본성을 본다는 건 정말 날카롭지 않나요? 이건 오늘날 회사 면접이나 팀원 평가에 그대로 써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실용적인 통찰인 거죠. 제갈량이 생각한 리더십은 말하자면 끊임없이 대차대조표를 맞추는 거였어요. 높은 원칙이나 신뢰성 같은 5가지 핵심 강점, 즉 자산은 계속 키우고요. 동시에 인재 등용 실패나 실패를 남 탓으로 돌리는 것 같은 8가지 치명적인 약점, 즉 부채는 철저하게 피해야 한다고 강조한 거죠. 이 균형이 정말 중요했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 수천 년 된 리더십 설계도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래된 지혜가 오늘날 특히 현대 정치라는 아주 치열한 무대 위에서는 과연 어떻게 보일까요? 아주 흥미로운 현대 사례를 하나 보면서 이 고대의 지혜가 어떤 도전을 받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00.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현역 장성 전원을, 그러니까 800명을 본토로 긴급 소집한 사건이 있었죠. 이건 리더가 조직을 통제하는 방식에 있어서 정말 극적이고 이례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전례 없는 소집을 했을까요? 그 목적은 꽤 명확해 보입니다. 우선 새로운 군사 정책을 아주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실행하기 위해서였고요. 또 군 전체에 대한 행정부의 강력한 통제력을 보여주고
동시에 최고 지휘관들의 충성심까지 한번 테스트해보려는 그런 다각적인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고대의 이상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리더십의 근본은 도덕적인 권위와 깊은 지혜에 있다는 거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본 현대의 리더십은 어떻습니까? 속도, 그리고 조직의 완벽한 정렬, 자신의 의지를 직접 그리고 강력하게 관철시키는 실행력을 요구받고 있죠. 이건 내면의 지혜와 조화를 강조했던 그 고대의 이상과는 어떻게 보면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두 가지 리더십 모델이 꽝 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날의 리더에게 더 중요한 건 과연 시대를 초월하는 그런 도덕적 지혜일까요? 아니면 눈앞의 목표를 향해서 조직 전체를 한 몸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강력한 의지일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 다른 관점들을 한번 종합해보면서 무엇이 리더를 만드는가라는 이 영원한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정리해보면 우리가 본 새 리더십 모델은 힘의 원천이 저마다 다릅니다. 그쵸? 주역의 현인은 도덕성과 조화에서 힘을 얻고요. 제갈량 같은 전략가는 아주 실용적인 지혜에서 힘을 찾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지휘관은 목표를 관철시키는 그 강력한 의지와 실행력 자체에서 힘을 발휘하는 거고요. 결국 이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남는 것 같습니다. 리더의 힘은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고대의 덕목일까요? 아니면 날카로운 전략적 천재성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행동하려는 그 강력한 의지일까요? 여러분이 따르고 싶은 리더,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가 되고 싶은 리더는 이 세 가지 중에서 과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